벤츠에서 현실적인 차요? 이게 BMW 3 시리즈보다 싸요. 네, 100만 원이면 싸대요.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은 괜찮네요. 딱 뭐 벤츠스럽게. 이제 저희가 오늘 지금 시승한 차는 벤츠 C클래스 C220D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우선은 외관은 별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이 벤츠 C클래스 자체가 4세대에서 5세대 넘어올 때도 별로 바뀐 것도 없었고요. 5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인 얘도 사실 외관에서는 진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볼 수 있는 변화 정도만 있고, 뭐 뒤에 테일램프, 앞에 이제 헤드램프, 그리고 밑에 프론트 그릴, 프론트 범퍼, 이 정도의 변화만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더 큰 변화는 차 내부에 있죠. 우선은 6,500개의 부품을 교체했다고 벤츠에서도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자동차 인류 130년 역사 중에 가장 큰 격변기를 지금 맞고 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벤츠는 타사들은 모두 다 조금 디젤 엔진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거를 줄이고 있는 반면 벤츠는 아직까지도 디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미련인지 아니면 이제 뭐 자신감인지 그거는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 우선은 벤츠는 이번에 C220D 모델도 디젤로 출시가 했고 이후에 파워트레인을 가솔린 그리고 전기차까지 확대를 할 건데 우선 내놓은 건 디젤이에요. 그래서 우선 벤츠는 디젤이 아직까지는 전기차나 이러한 친환경차로 넘어갈 때까지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선 그게 잘 구현이 됐는지는 벤츠 중에 가장 스포티한 친구 C클래스를 타고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스스로도 이 차가 약간 스포티함을 내뿜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이제 벤츠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느끼는 이 속도 역시도 상당히 가속이라든지 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첫 출발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또 보니까 벤츠가 이게 디젤의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디젤을 포기를 안 하나 봐요. 이게 디젤 차들 요즘은 유로6 규제가 점점 맨날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배출가스 기준이, 그래가지고 뭐 많이 들어간대요. EGR, DPF, 뭐 SCR, 뭐 별게 다 들어가는데 요번에 벤츠 얘는 DPF하고 SCR을 합쳐버렸대요, 위치를. 그래서 엔진 바로 옆에 둬버렸대요. 공간도 많이 뽑은 거고 계속 그 기술을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디젤 기술로. 우선 지금 주행을 느끼면서 본 거는 뭐 역시나 디젤 차답게 잘 나가고 힘있게 나가고 쭉 밀어가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엔진 구동음은 벤츠가 이랬나? 사실 제가 벤츠 시승이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레알 시승기에서 벤츠 시승이 처음인데, 벤츠라고 하면은 뭔가 고급 세단의 느낌? 물론 C클래스입니다. 그거는 이해는 해야겠지만 엔진 구동음은 벤츠에 어울리지 않게, 제가 생각했던 벤츠에 어울리지 않게 엔진 구동음은 상당히 커요. 지금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드라이브 모드도 아니에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도 엔진 구동음은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사실상 거의 뭐 많은 방음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노면 소음이 심하고 한데, 근데 역시나 힘있게 달리는 부분은 있어요. 네, 힘있게 달리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조금 시끄럽다. 진짜 시끄러워요. 이 터널 도는데도 소리가 계속 맴돌잖아요, 터널에서는. 그 소음이 그대로 들려오고, 또 터널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이제 지면에서 소음 많이 납니다. 역시나 이 벤츠는 토크가 얘는 지금 40.8kgm인데 가속은 잘 붙습니다. 토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속은 잘 붙는데 뭔가 폭발적인 힘이 팍 붙는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우선은 스포츠 플러스인데도 지금 RPM이 2000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폭발적인 힘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차가. 뭔가 이 울렁거림을 준다? 그건 아니에요. 울렁거림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울렁거림이 아니라, 울렁거리면 토할 때 하는 거고, 이렇게 막 그거 있잖아요,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수준의 느낌을 주진 않아요 차가 아직은. 부분에 대해서 클락션 소리 좋네요 진짜. 클락션 소리가 고급스러워요.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우선은 그냥 실내 잠깐 볼게요. 휠 자체도 이게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버전에 적용됐던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조작은 뭐 비슷합니다.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이쪽은 각종 미디어 기기, 음성인식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여기 네모난 버튼인 거죠. 약간 뭐 아이폰의 홈 버튼처럼도 생겼지만 터치패드입니다. 이거를 위아래로 눌러주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조정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치 감성을 이용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C클래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갈색 우드도 첨가를 했고요. 그리고 벤츠의 상징과도 같은 에어벤트는 큼지막한 걸로 3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센터피시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적용을 했지만 터치는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애초에 안 되기도 했지만 터치패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다이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목적지를 검색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글자를 하나하나 다이얼로 가면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손에 익으면은 물론 지금보다 속도는 빠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글자를 하나하나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입력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 가가지고 지워야 돼.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가 매우 노답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 같으면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이 차 타자마자 실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운전에 있어서는 편하긴 합니다. 소음 빼고는 편하고 운전석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뒤에 뒷좌석이 3 시리즈와 비교해서는 조금 작다는 평가들이 많은 차죠. 헤드룸은 뭐 그렇다 쳐도 레그룸이 좀 상당히 좁은 편이라 그 부분도 약간은 뭐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C클래스는 벤츠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 5대 중 1대는 C클래스라는 통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 차종이고 많이 팔리는 데는 또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우선은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양날의 검입니다. 좀 벤츠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디젤을 얹은 차지만 사실 요즘 디젤에 대한 세평은 별로 좋지가 않죠. 하지만 이 디젤이라는 엔진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가솔린이나 LPG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클래스가 가지고 온 아성을 뭐 이 차도 지금 이 느낌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시승경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외곽순환 고속도로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